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은 좀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함께 제 자랑도 조금 하는 날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여러 가지 요즘에 매크로의 상황 속에서의 그런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LNF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촬영할 컨텐츠는 많이 생각을 해놨는데,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차근차근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드디어 역사적인 시총 코스닥 시총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처음 보유하게 된 때는 거의 뭐 까마득한 시총이었었는데 이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려오면서 이렇게 템버거까지도 경험하고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져온 저를 또 좀 칭찬도 하고, 뭐 제가 시나리오를 제가 뭐 10개 그려왔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성이 되면서 단계 점프를 했는지, 뭐 이런 예측했던 것과 실제 이루어진 부분, 그런 것들도 체크리스트로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매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제 매도할 건지 뭐 이런 것도 간략하게 남겨볼 거고, 첨보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하려고 해요. 뭐 LNF, 에코프로비엠, 나노신소재, 대주, 첨보 뭐 이런 것들 다, 뭐 사실 저는 배터리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셀주들도 다만 이 비중 차이는 뭐 양극재가 당연히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고, LNF 그 중에서도 제일 크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런 비중 같은 거 부분을 좀 상대적으로 좀 어, 가격이 낮아져 있는 부분들은 좀 옮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고, 첨보 같은 경우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이거를, 첨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전액 회사로, 전해질이죠. 회사로 얘네들은 몇 안 되는 뭐 우리나라에 하나, 뭐 중국에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술 경쟁력을 가진 회사예요. 이름이 사실 첨보가 뭐 이름도 그렇고 로고, 회사 로고도 보셨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작은 회사처럼 보이지, 뭐 시총도 뭐 2, 3조 될 정도로 큰 회사고, 무엇보다 경쟁자가 없는 회사다. 또한 이제 그동안 잘 나갔었던 거는 중국 때문이었는데, 지금 펀더멘트는 전혀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락다운 때문에 판가 인하가 되면서 이렇게 다 주가들이 쭉쭉 빠졌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팬데믹에 다들 경험하셨듯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다. 물론 35만 원까지 가던 게 25만 원까지 떨어졌던 거는, 다른데 양극재 LNF나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상단밴드에 있는데 혼자만 이 악재를 받아서 고꾸라졌죠. 뭐 당연히 그러면은 그 3분기 때부터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계속 그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크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제가 영상 올렸던 거 분할 매수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흘러서 조금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다만 펀더멘털에 이슈가 없다면 일시적인 악재로 판단하고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뒤에서, 첨보는 뒤에서 좀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기술력이 굉장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음극재가 올해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발발을 개화를 할 건데, 그 전에 CNT 첨가제인 나노신소재의 기술력은 엄청나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음, 나노신 소재를 투자하고 뭐 그 이후에 음극재를 투자하든지 이런 식으로의 패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나노신 소재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LNF를 주로 가지고 있고 양극재를 위주로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제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뭐 제가 아쉬워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요즘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은데, 실리콘 음극재가
5% 정도의 타이칸을 실제로 생산을 양산 경험이 제일 빠른 대주전자라가 요즘에 주가가 좋지 않은데, 좀 전에 뭐 자사주 매입 공시가 100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긍정적인 이슈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터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총 비교 제가 매번 드렸었죠. 이거는 오늘 날짜로 보게 되면은 오늘도 에코프로 BM도 올랐죠. 10조 2% 정도 3% 올랐는데 11조 정도 되고 9조 정도 되죠. 이제 82% 정도 LNF가 에코프로 BM의 82%를 차지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다시 LNF가 가치를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정당한 게임은 아니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캠퍼인 공장이 아직 안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다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보면 530억이 실제 발표된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411억이면은 분명히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LNF가 더 높은 이 상황입니다. 물론 23년도 24년도 매출 예상은 아직은 에코프로비엠이 더 높지만 올해는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수차례 드렸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워낙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저 맞았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LNF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근기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외쪽 상단 하단에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들 뭐 똑같은 얘기, 제가 매번 시황이 변해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최종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힘이 뭐 제가 뭐 2월 달부터 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거는 뭐 제가 제 초반에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은 좀 재밌을 거예요. 이 LNF의 경쟁력에 대해서 제가 남긴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예상한 대로 많이 잘 나왔습니다. 11% 가까이 직원들 인센티브 제외하면 11% 가까이 영업이익률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LNF의 실적이 좋다 이런 부분은 참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총에 좀 더 녹아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근데 또 요즘에 며칠 전에 또 후성 발표 나왔죠. 1분기가 거의 뭐 600억인가요 나왔죠. 그 이 둘보다 큰 겁니다. 10조에 둘 다 뭐 시총이 11조 하는 회사, 코스닥 시총 1, 2위 회사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시총은 2조밖에 안 돼서 거의 뭐 10 몇 프로, 14%인가요 올랐는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제가 몇 번 영상에 이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최근에 뭐 제목으로 엄청 결국은 숫자다, 결국은 영업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뭐 요즘에 거의 그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도 최종 OEM 제가 뭐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오늘 뭐 요즘에도 또 다시 얘기가 되고 있죠. 오늘 좀 제 자랑을 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오늘 좋은 날이어가지고. 그 이유는 시총 2위를 결국은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랐지만 최근에 워낙 많이 내렸긴 했죠. 뭐 10조 이상 12, 뭐 40% 50%씩 빠진 회사니까 그거하고는 정상적인 비교 상대가 아니지만 진짜 1위 2위 8위 뭐 배터리들이 거의 다 휩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거 LNF 거래량도 오늘 엄청 났네요. 지금 99만 주. 이거는 넘어가고, 오늘 전체적으로 사실 워낙 실적이 다 그 배터리 주들은 실적들이 워낙 다 좋습니다. 보시면 LNF 4% 오르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3% 올랐고 일진 1%, 포스코 케미칼은 굉장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 부분 기술력이 조금 딸리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 기술력, 제가 양극재 기술력 누가 짝 먹을까라는 영상을 예전에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좀 욕을 많이 먹었죠. 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좀 디스를 해서. 아무튼 요즘에는 기술력과 실적이 힘이
굉장히 크다. 그런 부분에 있어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모 신소재도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은 끝에 좀 떨어졌네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와, 이거 나노 신소재는 10% 올랐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대주전자료도 올랐고 SKC 첨보 뭐 다 괜찮습니다. 첨보는 진짜 아직 더 오를 여지는 있다고 보긴 합니다. 원래 지금 더 많이 가던,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거니까 좀 눌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가는 반등은 25만원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한 것 같긴 합니다. 나머지도 뭐 셀주들이 아직 세로닉스는 사실 좀 움직임이 좀 굉장히 더딘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거의 제가 한번 특집으로 좀 다룰 예정인데 제가 세로닉스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10억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NF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로닉스를 이렇게 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연동이 잘 됐었죠, 작년만 해도. 근데 거의 지금 지분 가치의 한 23%인가 제가 계산을 아까 해봤었는데 그 정도밖에 인정받고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에코프로에도 적용되는 부분인데 제가 요것처럼 시총 비교를 세로닉스도 같이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좀 제 계획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일기처럼. 오늘 이거는 어저께 했고요. 제가 이거는 한번 좀 다른 종목 얘기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뭐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그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들이 LNF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이 요즘에 매크로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맞아 들어갔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한 거가 실제 맞아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희열을 굉장히 느껴요. 물론 이 자산도 따라오는 것이니까 더 기분이 좋지만 이 위기 속에서 증명된 이걸 그래, 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맞았냐, 네가 뭐 말한 게 다 맞았어 라고 하시면 이 위기 속에서 증명된 있는 거의 지금 제가 투자를 한 이래로 자산을 지금 최고 수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제가 투자한 실적이 제가 세운 시나리오가 맞았다라고 뭐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뭐 지금 공시 실적 같이 제 자산의 수준이 제 시나리오가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너무 좀 쉽게 말해서 재수없죠. 그런 오늘까지만 한번 참아주세요. 주위에는 거의 사실 이건 제 일기처럼 사실 썼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나중에 책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바닥부터 다른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의 히스토리를 좀 담아보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뭐 일기처럼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발췌를 한 거여서 좀 오그라들어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는 알리지 않고 있어요. 뭐 이런 활동들이나 뭐 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공유를 안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렇게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자는 인간의 마음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미리 써놓기도 하고 이때는 꼭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인간인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또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를 또 자랑의 배출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저의 취지는 뭐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근데 다만 저는 워낙 그렇게 막무가내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의 투자 방식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셨으면은 좋겠다는 마음에 보람 때문에 한다란도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뭐 자랑의 배출구이기도 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도 모르고 그랬죠. 그리고 또 어느 예전인가요? 제가 이 표지에다가 막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약간 쉽게 말해서 너무 돈을 쫓는 건 아니냐, 뭐 18억, 19억, 20억 투자자
너무 큰 돈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뭐 돈을 너무 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물론 제가 그렇게 제목에다가 쓰고 있는 이유는 이런 보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구독자가 좀 유치가 돼야지 좀 더 좋은 효과를 이뤄낸다고 생각을 하기에 구독자가 없어서 그러고 홍보 차원에서 그러고 있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몇몇 사람들이라도 정보 매매 등에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뭐 일기처럼 썼고요. 저는 그 너무 돈만 쫓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께는 좀 존리, 여러분들이 뭐 그 싫어하시는 존리의 말을 인용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가장 좋아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그것을 굉장히 평가절을 하란다. 내면에서는 돈을 가장 좋아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진짜 뭔가 없어 보인다 생각한다. 이게는 이중인격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선비 문화 때문인지 겉과 속이 매우 다르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그 자본주의 사회 때 당연한 거죠. 뭐 물론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왜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계시냐, 돈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존리의 말에 많이 감명을 깊어서 한 말씀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또 오늘 자체는 굉장히 이 업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감정의 히스토리를 항상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투자 일지처럼. 이거는 또 뭐 제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적기도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뭐 책을 낼 것인데 이런 부분은 혹시 나중에 또 제 책을 구매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헛소리를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배터리 2차전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물론 안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까지 온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잠깐 중간에 제가 좀 헛소리 좀 했는데 이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잠깐만요. 이 경제 위기설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다음 뭐 내일이든 모레든 시간 될 때 말씀드리고,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적 전후에 LNF를 제가 한 3일 동안, 이틀 동안 이제 저의 마음을 조금 적어봤는데,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들도 많이 단타한다고 말씀드렸죠. 실적 전날 금요일날 6% 올랐죠. 그 부분들은 실적 드리븐으로 해서 들어온 세력이고, 그 다음날 바로 점프가 되고 나서 뭐 어느 정도 나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며칠 전이 아니죠, 뭐 계속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실적 발표가 계속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보다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공유했고, 믿거나 말거나 계좌가 증명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현금이 없는 영불인 사람들은 일부 현금을 마련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 3, 4일 전에 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준이 다른데,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생각보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왜 이렇게 실적 안 올랐죠? 3%인가 밖에 안 올랐죠. 그 다음날도 뭐 2%인가 안 올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저는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가 생각한 기준에 맞게 뭐 점프를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 이상 올랐다 하면은 저는 그때 조금 제 현금 비중이 워낙 거의 0%에 이르기 때문에, 0%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조금 낮은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살짝 말씀드렸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뭐 당연히 10%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급등하지 않았어요. 개미들 때문인 것도 있고, 이런 그 실적 드리븐으로 들어온 기관들도 있었고, 물론 어느 정도 지금 저희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 올랐죠? 이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맞아요? 막 이렇게 의심도 하셨죠. 그러나 뭐 당연히 저는 계속 이거는, 그러면 또 시나리오를 바꿔야 되는 거죠. 제가 기대하는 퍼센트까지 오르지 않았으면
좀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오른다라는 그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이런 일일 등락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의 수급은 예상치보다 안 올랐을 때 내가 세운 기준보다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계좌를 깔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계좌를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저의 진정성을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수준급 상승일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금요일 발표 내고서 해서 전후로 해서 한 15% 20%씩 올랐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조금 뭐 미리 그 현금을 조금 마련을 하긴 했죠. 근데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현금이 그래도 아직도 지금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를 비롯해서 이렇게 배터리 섹터를 그래봤자 아직 이제 만들 뿐이다. 그래서 왜 제가 만드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워낙 매크로 상황이 지금, 물론 돈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좀 큰 돈을 좀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워낙 매크로적인 부분이 등락이 심할 때는 점진적으로 현금은 마련해 가야 된다. 리스크를 저도 뭐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래서 현금 비율을 조금씩은 가져가야 된다. 내가 만약에 빵프로다 하면은 그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뭐 이거를 팔기 싫죠. 근데 조금씩 뭐 1,000만원씩, 뭐 저는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일부분은 매도를 하고, 또 뭐 다시 좀 뭐 갑자기 또 뭐 매크로 빠지면 또 5, 6%씩 또 빠지겠죠. 그럼 그때 또 다시 매수하고, 이런 정도의 일정 부분에서의 스윙 투자는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저의 그냥 나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투자금이 작은 사람들은 따져하기 좀 부담스럽다. 왜냐면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이런 뭐 제가 그렇게 투자에 대해서 많이는 안 얘기해주지만, 친한 친구들한테 대해서 만약에 투자금이 좀 작은 사람들은 그냥 냅둬라,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충분히 뭐 매도하고, 일부 매도해도 뭐 남은 금액으로 충분히 또 올라도 또 기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인드 컨트롤도 좀 저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현금 비율에 따라 전략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히 매크로가 꼬꾸라진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뭐 무조건 가져가죠, 끝까지. 지금도 1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뭐 그렇게 팔고 할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아무리 저는 뭐 대위기가 왔어도 팔지 않고, 지금도 뭐 전혀 팔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항상 리스크 점검을 하면서, 누누이 말하지만 매크로만 안정적이면 뭐 전혀 현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올인했다. 저는 사실 올인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몇 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각자의 처한 현금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을 좀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매크로에 대한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당장 뭐 내년이든 올해 말이든 위기가 당장 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또 따로 한번 영상을 중요한 것 같아서, 왜 자꾸 내가 현금 비율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텐데,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유튜브 내내 강조했지만 나의 최애 종목이다, 아직도 뭐 10억 이상이다, 이 부분은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뭐 지금 저는 뭐 계속 방송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계속 간다고 생각한다는 게 지겨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제 자랑도 굉장히 많이 하고 부끄럽지만 오그라들지만 여러분들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 채널이니까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투자 매매 방법과 이런 마인드 세팅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간이 많으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한번 또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홍보. 지금 저는 이 제 채널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큰 기대가 있는데 제가 홍보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참 이게 아무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